조선시대 3명의 천재 남자를 파멸시킨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조차 넘지 못한 남자가 있었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스승으로 모신 조선 최고의 학자, 그와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신분을 넘어선 정신적 교감, 500년이 지나도록 우리 가슴을 울리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타임캡슐을 타고 그 절절한 사랑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500년대 초 개성송도. 이곳에 모든 남자들이 넘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3명의 뛰어난 남자를 무너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절세미남으로 소문난 선비. 황진이를 흠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죠. 두 번째, 벽계수라 불리던 청렴한 선비. 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괴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지족선사라는 고승. 무려 8도 명산을 유랑하며 수행한 도인이었죠. 하지만 황진이 앞에서는 속세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황진이가 박연폭포 앞에서 읊은 이 시,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 한편에 담긴 철학이 웬만한 유학자의 평생 학문보다 깊다고. 수치로 볼까요? 황진이가 남긴 시조 단 6편. 하지만 이 6편이 조선 500년 시조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 학계에서는 상위 1%로 평가합니다. 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와 서예, 음악과 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철학적 사유. 황진이는 조선시대 어떤 남성 지식인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도 넘지 못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경덕, 호는 화담. 이 이름 혹시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만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그의 이름은 단 한 줄로 정리되니까요.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서경덕은 조선 성리학의 거대한 두 산맥,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스승으로 인정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경덕은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글로 남기는 것보다 직접 가르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제자 수 정확히 파악된 것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조선을 이끈 수많은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선택입니다. 서경덕의 집안은 개성에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동생에게 양보합니다. 나는 책만 있으면 된다. 과거 시험도 거부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되어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개성송도에 남아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추정합니다. 만약 서경덕이 저서를 남겼다면, 그가 과거에 응시했다면 아마 퇴계나 율곡보다 훨씬 유명했을 거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속세를 초월한 듯한 남자, 오직 학문과 진리만을 추구한 선비, 이 남자와 황진이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도의 어느 날, 황진이가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와 시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진이는 서경덕을 시험하려 했다고 합니다. 3명의 남자를 무너뜨린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황진이가 던진 식구에 즉답으로 화답했고, 밤새 두 사람은
시와 학문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실제로 서경덕의 문화에는 황진이도 출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생이 유학자의 학당에 드나든다는 것. 하지만 서경덕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학문과 정신의 깊이.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황진이, 서경덕.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 후대 사람들은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서경덕을 사이에 둔 두 여인의 삼각관계를.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신사임당은 서경덕을 멀리서 존경한 제자였고 황진이는 학문적 동반자에 가까웠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한 논문에서는 황진이의 시 6편을 분석했는데요. 그중 3편에서 서경덕의 철학적 영향이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산리 벽계수야의 경우 서경덕이 주장한 기일원론 사상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준 진정한 동료였죠.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그들 사이에 사랑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진이가 남긴 시 한 편을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 절절한 기다림, 이 깊은 그리움, 단순한 스승에 대한 존경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기생제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기생은 관청에 소속된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신분 상승은 불가능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기생 출신으로 양반과 정식 혼인한 사례, 공식 기록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황진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경덕이 아무리 초월적이어도 시대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경덕은 왜 벼슬을 거부했을까요? 재산도 포기하고 과거도 거부하고 단순히 학문을 좋아해서였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만약 서경덕이 고위 관료가 되었다면 황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관료는 유교 윤리의 수호자여야 했으니까요.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는 순간 진정한 자유는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와의 교감도 끝난다는 것을. 황진이의 마지막 시를 다시 봅시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푸른 산의 맑은 시냇물아, 쉬지 말고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큰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자연을 노래한 게 아니라고, 흘러가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인연을 노래한 것이라고. 서경덕과 황진이,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라는 시대가 만든 장벽 때문에. 서경덕은 1546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진이는 그로부터 얼마 후 역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한 사망 연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정신의 교감, 서로의 영혼을 알아본 두 천재의 이야기.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황진이와 서경덕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비극적 로맨스가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신분? 학벌? 재산?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과 가치인가? 서경덕은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황진이는 증명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정신의 자유는 가능하다는 것을. 2023년 한 대학교의 조사 결과입니다. 20대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황진이가 여성 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딸 정의공주 다음으로요. 왜일까요? 신분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삶. 그 당당함과 자유로움이 현대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러브스토리.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타임캡슐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